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마시의 닥터 조준호입니다. 네, 이제 1편을 했고, 이제 오늘 2편인데요. 네, 네, 그 1편은 유방암 치료의 모든 것, 또 2편은 실시간 라이브 질문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인생이라는 게 사실 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번에 이제 치료의 모든 것을 한 중간쯤 하다가 네, 라이브 답변을 하면서 이제 막 끝났는데요. 네, 네. 이제 그 내용을 이어서 이제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 올라오는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어차피 그렇죠. 연결된 내용이니까 네, 네. 뭐 또 즐거운 또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유방 문제가 이제 유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유방 문제는 항상 자궁 난소와 같이 얽히게 돼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유방 자궁 난소만 건강하고 네,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이 되고 네. 그래도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 그렇죠. 네. 나머지 것들도 다 건강해지면서 유방갑상선, 뭐 자궁 난소가 다 같이 이제 건강해지는 네.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유방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네. 내용 알려주시면 좋죠. 또 이제 또 자율신경의 또 이제 대가이신 아유. 또 이제 조준호 원장님과 같이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댓글을 여러 개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런 댓글들을 한번 보고 이제 네.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유방암에 좋은 음식을 이제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이야기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정님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유방암에 좋은 음식.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뭔가 보편적인 어떤 것들을 지금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전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1번이다. 음, 근데 좋은 음식 중에서도 나에게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 환자분의 예처럼 특정 음식에 내가 먹으면 불편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남들은 좋다고 알려진 이런 음식들을 내가 먹으면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하는 음식을 먼저 찾아가지고 객관적으로 피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좋은 음식을 내가 찾겠다 그러면 3대 영양소부터 먼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그리고 좋은 정도의 그 탄수화물을 잘 챙겨 드신 다음에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네. 뭐 이런 거 갈아서 뭐 아침에 한 잔 마시면 유방암이 뭐 좋아져요. 네네. 뭐 이렇게 뭐 암이 싹 사라졌어요. 네네. 뭐 유방암에 좋은 뭐 음식 3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나오는데 그거 다 사실은 뭐 의미가 별로 약하다 네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좋게 이제 작용을 하려면 장이 일단 좋아야지. 좋아야죠. 네. 그러니까 장이 나쁜 상태에서 그런 음식들은 오히려 더 쓰레기가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선 장을 좋게 하려면 음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서. 그러니까 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부터 없애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좋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부터 이제 좋은 음식을 찾기 전에 먼저 하셔야지 되는데 그게 바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입니다. 그러면 장이 유방암 환자만 좋아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모든 환자가 네. 모든 환자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유방암 일단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 좋아야 되면 장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 건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결국은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음식이 유방암에 좋더라. 어떤 음식이 뭐 자궁에 좋고 어떤 음식이 피부에 좋고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건너뛰어 가지고 지금 읽었는데 그 위에 또 뭐 이게 아담님이 또 말씀을 하셨네요. 치밀 유방암 관리가 필요하나요? 다자녀이며 수유 기간이 길어도 유방암이 걸린 걸 많이 봤는데 출산 횟수와 관련이 없는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보통은 이런 이제 에스트로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생리도 좀 적게 하고, 그러니까 뭐 초경이 너무 네, 빠르지 네. 않고 폐경이 너무 늦지 않고 임신을 많이 하고 모유수유를 많이 하면 호르몬에 작용해서 이게 좀 피할 수 있다. 근데 100%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유방암이 어떻게 생기냐면 80%는 호르몬과 관련되고요. 뭐 특히 네네. 이제 에스트로겐이 제일 많이 네네. 관련되겠죠. 뭐 그 이외에 기타 여러 호르몬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관련되고, 두 번째는 그 20%는 척추 측만하고 관련돼요. 네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메인인데, 이제까지 실컷 뭐 장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호르몬하고 그럼 장은 어디 갔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호르몬의 문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난 좀 더 예뻐져야지 되니까, 젊게 살고 싶은 여성이니까 에스트로겐이 좀 많이 나왔으면, 이거 에스트로겐 진짜 성가신데 안 나왔으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문제는 왜 생기냐면, 이 호르몬을 적절하게 다 쓰고 나서 버렸을 때 그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디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가느냐? 간을 통해서 장으로 제일 많이 버려지거든요. 근데 장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가 되면서 다른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유방암이지만 어떤 분들은 자궁 근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난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네.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좀 이제 가려서 드셔야지 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 척추 측만은 1.5 그리고 골반 틀어진 거, 네. 이거랑 이제 관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장과 또 1.5 골반 틀어지는 이걸 이제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유방이 좀 더 이제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난 호르몬 문제도 별로 없어요. 뭐 이게 뭐 1.5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난 크게 불편감이 없어요. 네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작은 문제가 훨씬 더 증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관리해야 되는 게 장 문제, 1.5 골반 문제,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문제들을 잘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유방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긴 하는데, 유방을 관리를 하면 자궁과 난소가 같이 이제 건강해지거든요. 네네. 자궁과 난소가 건강해지는 거는 결국 내 몸 전체가 다 같이 건강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는 장 문제, 1.5 골반 틀어지는 거, 네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문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뭐 출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도 하고, 뭐 이게 다자녀를 있고, 막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호르몬의 문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하지만, 그 호르몬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가능성도 있거든요. 있지만 그걸 좀 뺀다 하면 척추 측만이 있는지 없는지 네, 꼭 네. 확인하시고, 혈액순환의 문제는 또 없는지 요걸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호르몬의 노출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 치밀 유방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이게 방콕 1등이잖아요. 네네. 서울도 굉장히 이제 인구 네.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것처럼 젖을 만드는 유선 조직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세포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밀 유방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80% 호르몬의 문제, 네. 20% 척추 측만의 문제, 그리고 더 증폭을 시키는 혈액순환의 문제들을 잘 관리하시면 네. 치밀 유방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자녀 뭐 다 출산하시고, 그다음에 뭐 생리 기간이 뭐 이렇게 별로 많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도 좀 더 건강하게 네네.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할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뭐 우리가 호르몬 문제를 이제 많이 대두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호르몬이란 쉽게 말하면 에스트로겐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죠. 그죠? 여성한테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호르몬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성이 확보가 되기도 하고 암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그 개개인 안에 있는 어떤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칼이 중요하게 좋게 사용될 때는 뭐 맛있는 요리도 네. 되고 옷도 만들어지지만 범죄자가 들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나쁜 환경이 되는 것처럼 현재 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특히 회복력들 우리 정상으로 유지시키려는 이런 항상성들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에스트로겐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항상성을 조율하고 있는 게 자율신경이다. 네, 그래서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척추 측만이 있다. 네.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하시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척추 측만이 있으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혈액순환의 방해를 이제, 그렇죠.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들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또 모라님의 이게 이제 질문을 보면요. 네. 그 우유의 유지방이 되게 나쁜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잘 알고 계셔야지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이제 요즘은 저지방 우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우유를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짜서. 바로 짜서 네, 네. 바로 짜서 먹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요즘 몽골 같은 데서도 그렇게 바로 뭐 양의 소를 아니 염소의 소를 이렇게 네. 젖을 짜가지고 이게 먹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별로 없고 다 도시에 이제 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바로 짜서 먹는 게 굉장히 문제도 덜하고 괜찮은데 네. 문제는 이걸 이제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죠. 살균을 하죠. 네. 그럼 뭐 요즘은 좋은 살균 살균. 뭐 이런 네. 것들도 하긴 하지만 살균을 하고 거기에서 뭐 불순물을 걸러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지방을 뽑아내고 네, 네. 이런 과정들이 다 화학약품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화학약품을 자꾸 써가지고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유가 완전 성분으로는 완전 식품일지 몰라도 네. 가공식품의 일종이 이제 되는 겁니다. 되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우유에서 뭔가 이제 자꾸 더 하나씩 없앴다. 뭐 유당도 없애고 뭐 그다음에 저지방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 자체가 더 안 좋은 우유다라는 네. 걸 꼭 기억을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유가 다 좋냐? 꼭 좋지도 않죠. 왜냐 그러면 우유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 성분을 인간이 소화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네.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시키지 못한 단백질이 내 장에 찌꺼기를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 이제 사육 환경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져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매일같이 많은 양의 우유를 마시는 게 아니면 네. 가끔씩 우유를 좀 드시는 거는 괜찮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우유를 어떻게 이제 제일 많이 먹냐면요. 네. 라떼로 제일 많이 먹습니다. 커피랑. 그러니까 우유 자체를 이렇게 드시는 네. 분들도 있지만 라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라떼 먹으면 속이 불편한데 그거 끊으니까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네.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도 이제 뭐 그렇게 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분이 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결국은 혈액순환이에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네. 다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혈액순환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이제 잘 해결하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조 원장님께서는 좀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다이아나 브라우니 레이드 지니 분이 이제 쓰셨는데요. 네네, 레이디. 네, 변비 설사, 갑자기 오른쪽 귀 통증이라요. 네. 여기가 아픈데 이거가 바로 왼쪽 옆구리 다리 혹에서 다리 쪽에서. 다리 쪽에서 뭐 시작이 됐나 봅니다. 네. 온몸이 아프고 원인을 딱히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네네. 허리랑 뭐 이게 허리 병원 비용은 요즘 그 밑에는 뭐 별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변비 설사도 있고 귀 오른쪽 뭐 통증도 있고 온몸이 네네. 다 아프고 네.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병을 다니고 계시나 본데 그게 뭐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일단 뭐 이런 분들은 뭐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 상황 자체가 다른 증상들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는 뭐 통증이라든지 뭐 옆구리 이런 게 별게 아니었었는데 이제 변비나 설사 같은 내장기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통증들에 더욱더 예민해지고 그런 통증들의 자체가 유해자극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자율신경의 이상들이 더 강화되는, 악화되는 이런 형태로 현재 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일단은 저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전 척추 엑스레이부터 근데 이제 자율신경계에 개념이 있으신 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나의 전체 밸런스라 하면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골격계의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해서 아, 이런 것들과 나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안 좋은 증상들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먼저 이걸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결국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곳들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뭐 암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장기관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탈수 상황들 그리고 탈수를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든 누구든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일단 들어가는 것들을 자, 저염식을 일단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탈수를 일으킬 만한 아, 이거 설사에는 무슨 차가 좋아. 똥 못 쌀 때는 무슨 차를 먹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물과 적절한 소금, 그러니까 뭐 미역국 같은 이런 간을 적절히 한 국을 좀 잘 드시면서 세 번째는 나쁜 음식 피하기. 뭐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설탕, 밀가루, 그리고 단 과일, 음료수 이런 것들 이런 정제된 당분을 일단 피해 보시는 게 순서겠습니다. 그 김동환 님이 네. 장 건강에 좋은 운동도 이제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장은 이제 저절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장을 어떻게 이제 뭐 운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문제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이면 장이 움직일 것 네, 같지만 사실 이제 그것보다도 스스로 움직여야지 네, 네.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자율신경이에요. 그렇죠. 그 자율신경이 이제 그 척추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장 부분은 등 허리가 연결되어 있는 네네. 아래 등 네네. 부분이 이제 관련이 됩니다. 네네. 이런 분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 부위는. 그러니까 좋은 운동을 하기보다도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네. 중요하고 오래 좀 앉아 있었으면 꼭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하시고 좀 네네. 풀어주고 거기를 걸을 때 많이 이제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걷기 자체가 장을 흔들어 가지고 뭐 운동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척추의 문제들을 이제 좀 해결을 해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율신경을 네. 좀 더 이제 이완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걸으면서 이렇게 이제 좀 운동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려도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아래쪽 장 기능이 있어요. 이 장 기능 전기줄 한번 따라가 보면 자, 등허리 사이에서 만나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 또 어디로 가죠? 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을 불안정하게 하는 운동을 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 또 이제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잘 안 움직이니까 스트레칭이라도 좀 해보려고 요가 또 필라테스 하시는데 그 요가나 필라테스 동작 중에 이 경추에다가 하중을 많이 주는 자세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쟁기 자세 같이 그렇게 하중을 주는 자세 그리고 뭐 물구나무 서기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장을 좋게 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신미영 님이 네. 가스가 많고 변이 무르다고 네. 해요. 뭐 과일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장이 안 좋은 상태죠, 그죠? 네. 장이 안 좋으면 설밀과음, 설탕, 그렇죠. 밀가루, 과일, 음료수 좀 피하라고 했는데 이제 과일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저런 문제들이 이제 네. 생길 가능성이 조금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과일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네네. 장을 좀 회복시키는 기간 동안에는 과일을 조금 피하시는 게 일단은 네.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화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네. 트림도 많고 음. 원인이 뭐냐 도대체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다. 네. 절대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딱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장 문제니까 네. 장에 관해서 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저런 이제 가스가 많다. 저런 건요, 장 안에 식이섬유를 시켜줄 만한 그런 균이 별로 없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가스를 만들어내는 나쁜 균들이 많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상태가 같이 동시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네. 거기에다가 설밀과음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생야채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저런 분들이 또 장을 좋게 하려고 음식을 가리다 보면 쌈 싸먹고 뭐. 네. 예, 뭐 쌈도 싸 네. 먹고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 이런 것들 네, 도 네. 이제 많이 드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트림이 많다. 이거는 물론 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니까 밑으로 나가는 것도 있겠고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어서 트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위산이 부족한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위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곰팡이가 더 쉽게 자리를 잡아요. 네네. 또 곰팡이뿐만 아니라 나쁜 균이 훨씬 더 쉽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장에 무슨 문제가 있나 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뭐 혹시 나쁜 균이 있는지. 헬리코박터부터 일단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장에 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뭔지 그게 항상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뭐 우리는 흔히 그걸 만성 음식물 알러지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 남는 것들 이제 확인해보고 그리고 장 세포를 자꾸 망가뜨리는 이제 뭐 중금속 이런 것들을 같이 네.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YHE님이 저염식을 해야겠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거기에다 또 아담님도 저염식을 피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저염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네. 일단은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넘치면 우리 몸에서 알아서 뺄 것이고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더 당기게 해가지고 뭐 없게 하고 그리고 부족한 양을 더 끌어다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란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 중에 핵심 요소다. 그런데 그 소금을 어떤 형태로 먹느냐 그리고 그 소금을 먹는 형태에서 그 소금에 들어간 우리 몸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게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소금은 일단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런 정제된 소금보다는 천일염이나 이런 죽염처럼 이런 미네랄도 많으면서도 염도가 약간 낮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탈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소금이 들어와도 그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소금이 좋다 안 좋다가 결정되는 거지. 아 소금 이 정도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거다. 맞아요. 이 소금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네. 이제 이게 오해거든요. 오해. 그렇죠. 오해를 받은 것 중에 제일 이제 큰 오해가 소금은 NaCl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나트륨과 염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NaCl 중에 NA가 문제거든요. 네. NA가 짠맛을 만들고 NA가 뭐 혈압도 올리고 NA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붓게도 만들고 막 여기 이제 관여가 많이 네, 되어 네. 있어요. 근데 이 NA가 여러 가공식품들이에요. 네네.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내가 NA를 섭취를 많이 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약에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을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또 네, 쉽게 네.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NA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약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아니, 끊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가공식품 안 먹고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좋은데 집에서 만들어 먹을 시간이 됩니까? 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과 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뭘 줄여야 됩니까? 그래서 NaCl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소금을 줄여라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테이블 솔트 그러니까 NaCl 100% 이게 이제 테이블 솔트인데 뭐 100%는 아니죠. 뭐 96% 이상이면 이제 NA 그 테이블 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금은 피하고 천일염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천일염이 이제 미네랄들이 많으니까. 근데 천일염을 간수를 빼지 않습니까? 네네. 한 3년 빼죠.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수 다 빼면요 결국 NaCl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 솔트나 천일염이나 뭐 차이는 아주 뭐 종이 하나 그 차이다. 이거를 뭐 어디 프랑스의 무슨 뭐 빨간 소금이다 이렇게 찾고 그다음에 뭐 저기에서 난 이제 뭐 암염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드실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aCl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가급적이면 NA 나트륨만 되어 있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게 된다면 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려는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소금을 잘 먹고 있다면 굳이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않게 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진다.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 몸에서 여러 종류의 미네랄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아까 암 환자는 셀레늄, 뭐 네네. 항암 미네랄 네.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미네랄 중에 많은 양, 굉장히 네네. 이제 대량으로 네. 이제 필요한 것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이 네 가지 미네랄들은 우리 몸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트륨 때문에 결국은 소금을 줄여라 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내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이상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나트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염산을 만들어내거든요. 미산을. 네네. 그럴 때도 CL이 필요한데 네. 이걸 소금에서만 얻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음식으로도 이제 얻을 수가 있긴 하지만 소금이 이제 주요 재료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잘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소금을 이상하게 사용하면요 폭탄이 됩니다. 네. 어떨 때 되냐? 네. 소금을 많이 먹고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같이 먹잖아요. 그럼 이게 폭탄이 돼요. 요즘 뭐 지방을 많이 줄여라, 뭐 고기 지방 같은 거 뭐 줄여라 이러니까 이제 뭐 비계 같은 거 다 떼내고 네네. 뭐 아니면 퍽퍽한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지방도 똑같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고 그렇죠. 더 도움이 되는데 얘도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랑 같이 먹으면 폭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지방을 줄이면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맨날 이 공공기관에서요. 네네. 공공기관에서는 소금 줄여라, 지방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좀 줄이고 대신에 소금과 지방을 적절하게 잘 섭취를 하셔가지고 건강을 유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금의 이제 가장 큰 비밀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소금기가 네.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조금 이제 바꾸셔야지 되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소금을 먹으면서 좀 더 안전하게 내 몸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걸 이제 먼저 알고 계셔야지 되겠죠. 설밀광을 빼고 간을 그렇죠. 적절하게 해서 맛있게 드시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간인데요. 써니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유방 조직 검사했던 자리가 한 달 이상 단단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 검사했던 자리에 멍이 들면요 한 2달 정도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멍이 이제 어느 만큼 이제 크게 들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제 좀 마사지 같은 거 조금 이제 살살 풀어주는 거 이런 것만 좀 하셔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가만히 두면 결국 좋아지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이제 뭐 세세한 이야기, 네, 뭐 네. 이게 사실 뭐 이게 좀 아니,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물어보기도 좀 네. 애매한 거잖아요. 뭐 조직 검사한 병원에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거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과연 다 믿을 만한가? 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내용들도 여기 이제 유방 치료에 좀 이제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유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네, 또 네. 유방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에 어떻게 옷과 그다음에 이게 그 나쁜 걸 가려내느냐 이거를 좀 선별해내는 그런 눈을 키울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네. 요 질문을 하시고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 약을 드셨으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드셨겠죠? 네. 근데 대부분 한 1차, 2차 정도면 대부분 재균이 완료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 재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배우자나 그리고 자녀분까지 이렇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가지고 재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헬리코박터에서 위산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요. 결국은 여러 문제들을 같이 네.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는 위장에 살고 있는 균이지만 장, 소장하고 대장에 있는 나쁜 균과 아주 연합군처럼 네. 이렇게 잘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만 치료해서는 실패율이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 다 했는데
결국은 또 재발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경향이냐면 뭐 그렇게 힘들게 치료해. 약도 독한데 일단 좀 지내보다가 네. 만약에 궤양이 생기면 그때 치료하지 뭐. 네. 암이 생기면 그때 한번 네. 뭐 치료를 해볼까? 고려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요즘 이제 추세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의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하면서 헬리코박터를 같이 치료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발률을 확실하게 네. 줄일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헬리코박터 약만 먹고 헬리코박터가 죽는다라는 거는 헬리코박터가 들으면 콧웃음 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도 이 이제 뭐 유방 이야기를 사실 좀 풍성하게 해드리면 또 좋았을 것 풍성하게 같은데.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네, 하셨습니까? 네. 이 모든 건강의 문제와 유방의 문제가 관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유방암 환자분들은 당장에 이제 이 유방이 재발할까 뭐 이것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그렇습니다. 하셔가지고 유방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유방만 세상천지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 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내 몸이 건강해지면 거기 내 몸에 붙어 있는 유방도 자연스럽게 같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전체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또 그런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라이브 시간을 한번 또 다시 만들어 보고 또 뭐 여유가 되면 이런 책 내용들을 좀 더 네.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좀 더 포장이 되고 좀 더 좋게 하려면 상태를 네. 확인을 해줍니다.